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엠바레 마법사 염기훈입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팬들의 탕탕 후루 취향 저격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네,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후반전은 이제 리그2 얘기를 하겠죠. 예, 아래층 사람들 19라운드 이야기를 재훈 씨가 이제 준비해 주셨으니까 재훈 씨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리그2 19라운드로 다뤄보겠는데요. 저는 근데 사실 이 호의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래도 네. 또 대장님은 이제 그 목동 레오파크로 가신다는 걸 알겠는데 지훈님도 가서 경기를 볼 거라고 생각을 못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걸 현장 저도 원래는 가고 싶었지만 하필 또 이제 금요일날 야근에 잡혀가지고 경기를 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그래도 호의로 올라와가지고 재밌게 들었었습니다. 일단 경기 그 관련해서 리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지만 좀 더 짧게 그래도 대니 형님께서 또 언급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서울이랜드와 천안시티 FC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에 있으면 좀 한번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마디만 하자면 이게 이날 제가 뭐 그 항상 볼 때마다 와 정말 잘한다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게 에울레르 맞죠? 이름이 갑자기 맞나 했는데 에울레르 선수가 항상 몸놀림 보면은 와 잘한다 우와 누군가 하고 보면은 꼭 7번 에울레르였거든요. 근데 이날 첫 골 내줬던 게 너무 어이없는 트래핑으로 라마스한테 골을 내준 장면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잘하던 선수가 가끔 저런 병신 짓을 하네. 진짜 라마스 너무 황당한 실수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까루이스 선수의 벼락 같은 골을 포함해서 근데 이 골도 놀라웠어요. 예. 아니 골들이 다 멋져가지고 경기를 보는 내내 너무나도 정말 그 경기가 전반적으로 심심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고 고민국 심판 얘기를 저번에 못했던 것 같아서 그것만 좀 얘기를 하자면 예. 제가 경기 보면서 뭔가 휘슬 부는 게 조금씩 늦어.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지우 씨도 뭔가 좀 타이밍이 바로바로 불어야 되는데 뭔가 반칙이 된 지 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갑자기 엉뚱할 때 끊어버리는 거나 어드밴테이지를 준 것도 아니었는데 막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이 심판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약간 뭐 이름 따라 고민이 많아서 고민국 심판이 뭐 휘슬을 늦게 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니 해도 안주환 선수의 이 예. 어린 그 경기 아니었었으면 그 기록이 안 세웠을 텐데 그 골 장면도 뭐 멋지게 패스 그 어시스트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시스트도 멋졌고 어시스트는 아마 박창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박창환이었네. 정말 여러모로 볼거리가 많았고 마지막까지 실제로 이제 그 수원 삼성의 박승수 선수의 기록을 또 깨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랜드 경기는 저번에 이제 연장전 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짧게 줄이도록 하고 그 다음 경기부터 이제 좀 이슈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경기도 계속 이어서 리뷰를 하겠는데요. 네, 7월 24일 19시 반 같은 시간에 펼쳐졌었고요. 이 경기도 결국에는 금요일 저녁에 펼쳐졌던 경기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김해FC 2008 대 충북 청주FC 김해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득점이 나온 무승부였었지만 전체적으로 보기 힘든 경기였었습니다. 청주의 주도 하에서 슈팅을 여러 차례 기록했었지만 골대로 벗어나는 게 잦았었습니다. 김해도 상대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대응했었고요. 청주의 선제골이 가르시아가 기록하며 승기를 가져갔었는데 가르시아도 어느덧 9골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 공격수로 득점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김해는 교체로 데뷔했었던 우재욱이 헤더로 동점을 만들면서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하면서 화성에 있었다가 이번에 김해FC로 무대로 옮기면서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양팀이 추가골 없이 무승부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청주가 득점 후 추가골을 위한 도전 없이 선수들이 지키고 내려앉는 모습에서 퀸타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좀 사실 아쉬움이 많은 듯한 그런 뉘앙스의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 있어서 또 주목이 될 수 있었고요. 김해도 사실 이번 경기에 홈 첫 승을 위한 절치부심이 있었기에 청주를 상대로 도전적 모습을 보였었지만 양팀이 결국 골 결정력에 대한 부족함이 보였었던 경기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거 백헤딩이 너무 멋지지 않았나요? 감각적인 백헤딩이었거든요. 그 우재욱 선수가 또 이제 골을 기록했었고요. 네, 정말 너 딱 봤는데 뭐 어떻게 골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다시 봤는데 아주 정말 딱 볼에 타이밍 맞춰서 고개를 젖히면서 넣었는데 되게 좀 백헤딩 저런 백헤딩은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기억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해도 이제 슬슬 이제 후반기 들어서 김해도 사실 전반기에 김해는 너무나 부진하고
최하위 기록할 만한 그 경기력이었었는데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사실 김해가 조금의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 좀 보여가지고 손현일 감독이 사실 이제 구단 하에 이제 또 이제 김해 시에서는 사실 좀 바라보기엔 좀 경질이나 이제 사임을 바라는 좀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좀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올 시즌까지는 그래도 손현일 감독 하에서 김해 FC 2008을 좀 책임질 거라고 예상을 해봐야겠고요. 아 그리고 저 이거는 몰랐는데 그 또 화성으로 또 이제 이적을 한 이래주 선수 이게 약간 좀 우지혁 선수를 트레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소식이 돼서 조금 서로 이적을 하게 된 그림이 되는데 우지혁 선수가 결국 이제 김해로 무대로 옮겼고 김해에 있었던 이래주 선수는 이제 화성으로 가면서 서로 간의 트레이드가 돼서 좀 이제 무대로 옮긴 것이지 않을까 하면서 이 정도까지만 멘트하고 더 추가하실 거 없으시죠? 충북 청주 또 무승부에서요. 12무째입니다. 아 맞아요. 충북 청무가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청주에 사실 좀 연승을 좀 바랬는데 좀 청주도 좀 사실 무승부 거둬가지고 좀 아쉬움을 멘트를 하면서 허정부가 가야 되는 팀.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또 7월 24일 경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7월 25일 경기 4경기를 또 연속으로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5일 경기 드래곤 던전에서 펼쳐진 전남 드래곤즈 경남 FC 경기 리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남이 지난 라운드 극적 승관에서 홈차승을 만들어내면서 구단 쇼츠에서 임관식 감독이 이제 시작이다라며 상승세를 이어가길 원한 모습으로 이번 경기 연승을 좀 기대했었습니다. 초반 5분에 발디비아의 선제골로 달라진 전남이 보여준 경기력으로 경남이 움츠리면서 공격을 좀처럼 이어가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경남 원기종이 후반에 동점골로 경기 양상을 알 수 없게 되었었고 그러나 경기 종료 전까지 양팀이 치열했었지만 득점까지 이어가지 못하면서 그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양팀이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었고요. 한때 경기 동안에 이상하게 양팀이 거친 플레이가 잦아지면서 양팀의 대립 분위기가 나올까 불안했었는데 이날 주심의 경기 운영이 또 이 경기 흥미를 떨어뜨린 격이 되면서 아마 이날 주심은 오연주 주심을 알고 있는데 이 주심도 사실 좀 K2 경기 내에서 늘 말이 많았던 주심이다 보니까 사실 이 주심이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미흡한 장면들이 몇몇 나오다 보니까 사실 경기에 흥미를 떨어뜨렸던 그런 장면들이 잦았기 때문에 아쉬운 경기로 이날 경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원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거 악마의 숫자를 아시나요? 666. 예. 경남이 6승 6무 6패.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따 말했지만 이 여자 나느님이 이 지지하시는 충남 아산도 숫자 666을 기록했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뭐 오맨은 나라 이름이죠. 죄송합니다. 오맨이라는 영화에서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악마의 자식 머리통에 666점이 들어간 뭐 그런 오컬트 공포 영화가 있는데 그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전적을 가지게 되었다. 예,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기 리뷰는 넘어가고 바로 다음 경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헷갈렸었는데 다시 이제 오늘 K리그 순서대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역시나 같은 시간에 펼쳐졌던 대구 아이엠뱅크 파크에서 펼쳐진 대구 FC 대 수원 FC 경기 스코어는 1대2로 수원의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또 리뷰할 부산 아이파크와 수원 삼성 경기와 못지않게 주목될 상위권 매치로 이날 대팍에서 보여준 경기였었는데 하지만 최성용 감독하에서 대구가 첫 패배를 당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에 수원FC가 조진우와 바비에게 코너킥으로 20점을 한 대구였는데 무엇보다 대구의 강점에 세트피스로 당하면서 수원FC가 원정에서도 기세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후반에 맹공을 퍼부었었던 대구가 사실 전체적으로 상대에게 맥을 못 추리며 밀리는 모습이 많았었고 크로스에서 정확성과 떨어지고 슈팅에서는 수원FC 선수들이 몸을 던지면서 방어하면서 할 말이 없는 경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PK를 얻어내면서 세라핌이 성공했었고 남은 추가 시간에 동점을 만들기 위한 라인을 올렸었지만 역부족으로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수원FC가 이제 박건하 감독의 막대응이 최성용 감독에는 예상하지 못한 그림이었던 것 같아 이번 경기에 많은 문제점이 나오면서 다시 준비해야 될 대구였었습니다. 수원FC는 지난 홈에서 서울랜드에게 무승부를 하면서 패배 위기를 벗어났고 이번 승리로 다시 한번 상위권 굳히기와 승격을 위한 가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양 팀의 좀 치열했던 경기 결국엔 수원FC가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리뷰를 마치겠고요.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웅어밥님이 아까 댓글 중에 안 읽었던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아까
VAR 판정에 관련된 얘기에서 우리의 문제 장면이 있었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뒤에서 밀었는데 네, 그게 PK가 안 된 장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웅하범님이 제가 더워서 헛걸봤나,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 경기장 그 직관할 때. 네. 그래서 더워서 내가 헛걸봤나 싶어서 쿠팡 플레이로 다시 봐도 PK 맞더군요. 0.5배속, 1.1배속으로 몇 번이나 돌려봐도 맞더군요. 왜 그 사람은 이런 디지털 시대에 VHS 비디오로 판독합니까? 동네 아저씨가 봐도 알겠는 걸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지 참 거시기 하더군요. 요 부분을 제가 아까 읽지는 않았었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왜 PK가 아니? 저는 저도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저 PK다. 저 다시 그 중계화면에서 다시 보여주는데 뒤에서 완벽하게 팔로 밀었네. PK네 했는데 갑자기 VAR 판독 결과 PK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뭐지? 네. 내 눈이 잘못된다. 저도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누구를 응원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건 아무리 봐도 PK인데 왜 저걸 PK를 안 볼까? 저는 이게 왜 그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다.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건 PK인데 이거 PK를 선언 안 해가지고 저는 황당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멘트를 안 했는데 참고로 저는 이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제가 대구라면서 그러면서 제가 맞아. 또 이제 첨언할 게 제가 이날 또 이제 좀 이제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웅하범님 또 인사를 드렸고 하프타임에 좀 인사를 드렸고 저는 또 아쉽게도 좀 경기를 다 보지 못하고 좀 중간에 나와서 이제 또 바로 서울로 또 올라갔다 보니까 좀 다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경기장 현장 분위기는 그래도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역시나 대구는 역시나 데프리카라는 좀 명칭이 있는 만큼 현장이 너무 더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경기 보면서도 왜 데프리카라고라는 실감이 날 정도로 이날 경기를 보게 되면서 사실 조금 현장도 결국 아까 대중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VAR 장면에서 결국 이게 PK가 선언되는 게 정배일 텐데 왜 갑자기 김용우 주시면 왜 이거를 자신의 주관적 시점으로 결국 이거 PK를 선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또 역시나 판정 이슈로 또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근데 난 이거 아무래도 PK인 같은데 왜 안 불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현장도 완전히 아연 실색이었어요, 진짜. 이거를 왜 PK를 아니면 뭐냐면서 되게 현장 분위기도 되게 살벌했었는데. 이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이 선수가 넘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니 그게 슬로 비디오로 봤을 때 이게 슬로 비디오 천천히 보니까 그런 거지 이게 그 슬로 비디오는 천천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정배속으로 보면은요 워낙 순식간이라서 이게 그 스피드에 하면은 후딱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밀어서 넘어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있고요. 한 가지 약간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되냐 좀 열외 얘기고 마이너한 얘기인데 아프리카는요 밤에는 춥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봤거든요. 예.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라고 더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프리카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요. 밤이 되면은 추워요. 사막에 저 밤에 있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데프리카가 아니라 아마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거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데프리카보다는 뭐 다른 말로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대구 40도랍니다. 네, 맞아요. 와 진짜. 근데 그거 어떻게 살아? 그 당시 현장에 있었을 때도 밤에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선선한 바람을 불길 바랐는데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도 사실 대구를 몇 번 가봤는데 네. 이게 구조상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분지가 철이잖아요. 경기장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머리가 핑 도는 걸 딱 한 번 느껴봤는데 축구장에서 그게 딱 대구였거든요. 이게 철 때문에 더 열이 올라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열이 특히나 안 그래도 대구가 더운 걸 둘째치고 이게 더 뭔가 심해진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대구가 진짜 심하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 서울 이랜드 FC가 이제 가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철판 위에다가 한 거잖아요. 예. 야 여름에 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빛도 반사돼서 눈부시고. 철판 구이에요. 네, 진짜 철판구야. 근데 성남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변석을 이제 블랙존을 했잖아요. 근데 성남 FC는 그걸 되게 지혜롭게 했었는데 뭐냐면 거기다가 인조 잔디처럼 예, 맞아요. 그걸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더위가 꽤 가셨어. 그러니까 이게 전자석이 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여름에 안 그래도 대구가 더운 곳인데 그렇다면은 그런 인조잔디처럼 잔디를 이렇게 좀 밑바닥에 깔면은 좀 낫지 않을까? 서울은 위에서 비스트 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거 꽤 됐죠. 네, 예. 저는 몰랐는데 제 자리까지 안 와가지고 몰랐는데 그랬어요? 이게 그 위에 사실 그 이제
원정소 내려가는 그 어. 입구에 사실 있잖아요. 네, 네.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그게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한 진짜요? 2017년, 18년인가 그때만 해도요. 2016년도인가 그때만 해도 챔피언스리그 자주 나갔습니다. 서울이 그때 챔피언스리그 경기 보다가 외국인들한테도 자랑하겠다면서 막 그 뿌리더라고요. 오 챔피언스리그 나니까 이런 것도 보여줘. 오 막 이랬었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 됐네요. 아, 제가 뒤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몰랐나 봐요. 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많이 왜냐면 이제 중간 지점을 딱 해서 이제 치어리더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근데 진짜 없어졌더라고요, 지어리도? 어디요?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이요? FC 서울이요? 그 단상이라 그러나 그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럼 왜 좋은 거 없어요? 치어리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치어리더는 있는데 그 단상 있잖아요. 예, 단상이 없어졌어요. 예, 맞아요. 아니 그 좋은 걸 왜 아니 뭐 이유가 희한하네. 있겠죠. 뭐 이유가 아니 그럼 이유가 어디서 그 단상 없어지고 그냥 공연하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 제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 있긴 아, 있는데 그래요? 위치가 조금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상암에 보면은 또 이제 그 북 퍼포먼스 하잖아요. 예. 거기 옆에는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어리더 없어진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허 이게 제가 상암을 그간 안 갔는데 그런 슬픈 일이 있었군요. 제가 한번 가서 치어리더 앞에서 그냥 발광을 해줘야지 아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되게 유지시켜 줄 텐데. 뭐 예. 일단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뭐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경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 리뷰는 좀 그래도 좀 주요 이번 K2 리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또 같이 시간에 펼쳐졌던 부산 아이파크 대 수원 삼성의 경기 리뷰를 하겠는데 구덕 운동장에서 펼쳐졌고요. 1위와 2위의 대결만큼 또 많이 주목되었었던 아마 경기 전에 저또 티저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대감을 많이 올렸었던 K2임에도 주목도가 된 큰 경기였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4로 수원 삼성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소문난 담치에 먹을 것이 많았는데 하지만 그게 손님들이 많이 먹는 그림이 되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 전에 많은 티저와 슈츠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리면서 주목도가 큰 경기가 되었었습니다. 부산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박혜성이 자신의 데뷔골을 기록해 이 구덕 홈팬들이 그야말로 환호가 커지면서 이날 분위기를 달아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수원도 전반 막판에 패싱과 패스 플레이로 김도현의 엄청난 원더골로 동점을 만들며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에 부산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수원에게 쌈싸먹히면서 3실점하며 홈에서의 잔치가 남의 집 잔치로 변환되면서 아쉬운 경기가 되었었습니다. 수원에겐 그 전까지 1무 2패로 이정열 감독의 실언격인 인터뷰까지 나와 청백적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의심이 커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원정 승리로 다시금 이정열 특유의 반전을 보이면서 다시 청백적인 응원을 일으킨 구덕이 되었었습니다. 특히나 일류첸코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수원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득점으로 이날 청백적 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사가 됐었던 승리를 또 안겨주면서 아마 또 오피셜로 또 떴었는데 여기 화성으로 이제 이적하게 된 일류첸코가 되었었습니다. 부산은 결국 상성의 한계를 좀 보인 듯하면서 수원만 만나면 작아지는 게 씁쓸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후반에 들어서 부산이 또 수원 상대로 좀 그래도 좀 경기를 기여했었는데 이 대량 실점이 나온 만큼 부산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원 삼성에 좀 패하는 아쉬움을 보였었던 것 같아서 부산 팬들이 또 나름 그래도 좀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또 수원에게 또 패배를 하는 그런 아쉬움이 보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또 두 가지 이슈만 좀 언급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날 부산 홈경기장인 구덕운동장에 1193명으로 구덕운동장에서 10,000명이 넘은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마 저도 이제 이후에 좀 찾아봤는데 이게 24년 만이더라고. 2002년 월드컵 때 그때는 또 이제 아무래도 그때 그 당시 부산 대유 로얄즈 그때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송종국이 있었죠. 아 맞아요. 송정국 지금 이제 또 은퇴한 그 송정국 선수를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왔었던 그 당시 부덕운동장을 했었는데 하지만 경기에서는 이렇게 또 많은 팬들을 모셔왔지만 경기가 이렇게 패배하는 경기라면 사실 좀 부산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아쉬움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날 주심을 봤었던 오현정 주심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게 이 주심이 골 때리는 그녀의 아마 네임드 주심으로 나오면서 계속 방송을 많이 타서 또 네임드가 됐었던 주심인 걸로 알겠는데 하지만 K2에서의 경기 운영은 프로 같지 않는 모습, 일관성도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매치에서 이 주심이 좀 나왔다는 게 심판협회 처음 감다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못했나요? 겁나 못했습니다. 그냥 조금
좀 일관성이 떨어졌었고 뭐 사실 또 소원 팬들한테 너무나 좀 악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세트 피스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삐비비비 이렇게 부르면서 갑자기 또 이 소원 벤치 쪽으로 가가지고 이정현 감독이 또 예열칼을 맞아. 그 장면도 있었죠. 있었고 예. 흐름을 개 끊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되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확실히 보였고 양 팀에게 사실 좀 이렇게 중요한 매치에서 이런 주심이 좀 퀄리티를 보여줬다는 게 좀 부끄러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호연님 댓글을 조금 읽어봐야 되는데 제 아들이 어쩌다가 저희 주간 K리그 댓글창을 좀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걸 재밌게 봤나 봐요. 호연님 댓글을 특히 재밌게 봤나 봅니다. 우선은 7월 23일 날 요 댓글부터 좀 스토리가 좀 시작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지난 3년간 경기 당일에도 여유 있게 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예매 들어가 보니 전석 매진. 검색해 보니 200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네, 부산 수원전은 8,9천 명은 들어오겠지만 이번 주는 너무 더워서 이번에는 좀 더 적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11,000석이 완충구역 빼고 매진이니까 1만 석은 넘겠네요. 또 TV로 봐야 하나요? 유유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비지정석이 추가로 열렸다고 합니다. 7월 25일 날. 네. 그래서 비지정석 추가로 열려서 직관 가는 길에 방송 잘 들었습니다. 비지정석이라 늦게 가면 가족 셋이서 가셨는데 셋이 떨어져 앉을지도 모른다는 그러면 집으로 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스릴이 넘치네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날 아들이랑 좀 영화를 볼 일이 있었거든요. 영화를 보느라 이게 사실 제대로 못 봤어요. 중간에 쿠팡 플레이로 막 봤는데 근데 어느 순간 최종 스코어 보니까 4대1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야? 아까 분명히 부산이 먼저 골을 넣었는데? 하고서 댓글창을 딱 보는 순간 아들이 막 빵 터진 거야. 왜냐면 경기 끝난 직후에 호연님이 으아 이름 모를 뭔가 뭐 원 표시 는 표시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뭐 이상한 외교를 한 다음에 유유 해가지고 아들이 이거 보고 빵 터진 거예요. 아빠 이분 너무 웃겨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해. 그럴 만했었습니다. 아니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제가 아까 영화 보기 전에는 분명히 부산이 먼저 한 골 넣었거든요. 맞아요. 야 이정효 나가 이날 경기로 이정효 나가를 외치겠구나. 와 큰일 났네 수원 뭐 이랬는데 뭐야 왜 4대1이 돼 있지? 야 이랬었거든요. 호연님이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합니다. 1대0 이길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았겠어. 야 역시 1위 팀. 야 수원은 역시 별로가 아니구나 이랬다가 이렇게 뒤집어질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결과 보고. 부산 팬들한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원 삼성 한번 잡을 만한 그런 찬스로 한번 조금 승리를 바랬었던 그런 팬들이 좀 많이 왔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네. 원래 구덕이 사실 많이 와도 참 이게 성적과는 별개로 되게 많이 오더라도 5,000명까지가 한계였었는데 사실 이번 수원 삼성 원정 팬들이 많이 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좀 약간 좀 시너지 효과가 나와가지고 좀 그래도 그간 많이 오지 못했던 부산 팬들이 와서 그래도 좀 응원의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수원 삼성 원정 팬 이제 청백적 그 프렌드 트리콜러 그들에게는 또 그래도 확실히 주목이 되는 거는 역시나 응원 열기로 보여줬었던 그 모습인데 사실 그럼에도 이날 부산 홈에도 물론 이제 서원 응원이 가득했었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응원 열기에서는 그래도 최강 부산을 외치면서 그래도 목소리를 높여줬었던 게 또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부산은 저도 이 경기를 메인으로 틀어놓고 사실 전북 포항을 사이드로 틀어놓고 봤는데 이게 부산이 이런 분위기가 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이 맞아요. 잘 되면 이게 참 좀 분위기가 확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물론 사직에 비할 건 안 되겠지만 그 비슷한 그 느낌이 날 수도 있겠다. 1부 리그 올라오고 이제 조금 잘하면 되는데 사실 전북 수원이랑 부산 둘 다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사실 꽤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둘 다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 팬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럴 때 팬들이 야 부산 1위래 그리고 수원이 온대 이때 가봤 이 경기 보고 박살난 거 보고 에이 내가 다시 안 와 잃어버릴까봐 나 그 걱정이야. 그걸 보통 이제 개미 털기라고 부르는데 예. 개미가 많이 털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3,4천 명 이제 보통 이렇게 오시는데 그거도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경기를 크게 져버리면 사실 좀 그러니까요. 너무 데미지 큰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좀 뭐 안타까워요. 1대 2로 지거나 이런 네, 거 맞아요. 있는데 네. 너무 이게 깨져버리는 바람에 맞습니다. 이게 아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 이랜드 경기 할 때 4대3이었잖아요. 막 그런 경기면은 또 이제 차라리 재밌다라도 되는데 골 많이 나오니까. 일방적으로 약간
내가 경기 제대로 못 봤었는데 1대0으로 분명히 이긴 거 봤는데 언제 내 골을 터져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는지. 그래서 이제 호연님이 호연님 아까 댓글을 참 재밌게 읽었는데 요렇게 중간중간에 그 뭐지 당시 현장 그 실시간 댓글 남기듯이 하니까 이걸 따라가면서 좀 재미있었거든요. 주말이. 예, 이런 댓글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연님이 그래서 경기에 관련된 전체 리뷰를 남겨주신 댓글도 있으니까 요거 읽어보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오늘 이게 녹음 시간 당일날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2002년 이후 리모델링으로 좌석을 줄인 후 첫 매진 193명의 네.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정규 좌석이 매진되자 등받이 없는 비지정석을 개방하여 1인 7,000원짜리에 그래 저렴하긴 했네요. 대신 등받이 없는 대신 1인 7,000원 자리에서 경기를 볼 수 있었네요. 이정효 감독은 1999년 챔피언 결정전에서 구덕에서 수원을 상대로 부산 선수로 뛴 후 27년 만에 상대팀 감독이 되어 경기장을 찾았네요. 그래도 수원이 이겼는데 이번에도 수원이 이겼네요. 그때도 수원이 이겼는데 이번에도 수원이 이겼네. 이 뜻이구나. 예, 최근 좋은 경기력에도 득점 없어 비난이 상당했던 부산 원클럽맨 레전드 이정효 감독에게 매정하게 대하기 어려웠는데 좋은 위로가 된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유유. 득점에서 앞서 1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8월에 서울 이랜드, 화성, 대구, 수원FC와 대결이 기다리고 있네요. 뜨겁고 치열한 여름, 과연 웃으면서 지나가게 될런지 두렵습니다. 실수한 구상민, 기죽지 말고 우리 공격수들도 처지지 말고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지금 확실한 건 진짜 부산이 지금 요즘에 굉장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성남전에서도 원정 가서 또 패했고 이번에 또 수원 삼성한테 또 홈에서 패한 만큼 지금 위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부산 알파카가 조성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좀 기세로 좀 승격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야 되는데 지금 불안한 1위로 하면서 지금 실시간으로도 아마 수원 삼성이랑 승점도 같고 그나마 다득점으로 좀 그래도 1위를 하고 있고 2위가 수원 삼성인데 이게 또 확실히 뒤집혀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참 중요하긴 했네요. 그 리그 선두자를 두고 가는 거였었는데 이걸로 결국은 동률이 돼버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좀 부산이 좀 뼈아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수원이 그동안 계속 못했다가 이거 1위 팀 부산을 잡으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공동 1위 같은 상황이 돼버렸네. 한순간에 이렇게 되네. 네, 맞습니다. 리그 1, 2 둘 다 지금 조금 1위랑 이제 그 밑에랑 좀 좁아지고 있는데 서울 전북도 지금 사실 9점 차긴 한데 둘이 둘이 이제 맞대결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거 만약에 전북이 이기면 몰라요. 이거 이제 역대급입니다. 이게 만약에 36점을 올라간다고 치면 이제 밑에 이제 팀들이 또 한 점 차, 2점 차로 밑에 쭉 있거든요. 리그 1, 2 둘 다 지금 또 우승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 경기 리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같은 시간에 펼쳐진 화성FC 대 충남아산FC의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펼쳐졌습니다. 스코어는 3대2로 화성의 홈승리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사실 같은 날 펼친 4경기 중에 이 경기에 사실 주목도가 많이 떨어져서 안타감이 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 되게 재밌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이 확실한 색깔을 가지면서 네임들이 주목할 게 아니라 스타일을 볼 수 있어서 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3대2로 화성의 승리로 지난 용인 원정서 이 3대0으로 이기면서 2연승으로 다시 승점 사냥을 향했었던 부스터를 가동한 화성이었습니다. 3골을 만들어내면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화성이었는데요. 더불어 충남 아산의 무수한 슈팅들을 선방쇼로 보여줬었던 김승건의 맹활약도 주목하기 충분했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승건 키퍼가 스태프들의 물 세례에도 행복한 표정으로 임하면서 마지막에 할머니를 하늘로 보내며 울컥하면서 이 선수의 많은 스토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남 아산에게는 화성과 속된 말로 맞다이로 상대하면서 패해서 풀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07년생 박주영의 교체 투입 후 이 선수가 멀티골로 이 선수의 가능성을 보여줘 전반기에 전반기에 야로카로 이적을 했었던 박시우 선수를 대체한 새로운 얼굴로 기대감을 더 클 것으로 보이면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기가 사실 좀 이런 네임드 매치들에 이어서 좀 주목이 덜 됐었지만 저 이거 하이라이트 보면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차두리 감독과 또 충남아산 감독과 간에서 되게 좀 전술 싸움과 또 이렇게 좀 팽팽하게 맞서는 그림에서 되게 좀 인상 깊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충남아산 안드레 감독, 그 차두리 감독과 안드레 감독 하에서 좀 이렇게 전술 싸움을 하면서 되게 좀
팽팽한 접전을 했었던 것이 되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경기 하나부터 봤을 때 되게 재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를 보신 여잔하느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이 인증샷과 함께 화성 아산전 직관 2대3으로 패 화성의 스피드 싸움에서 밀린 경기였네요. 후반 막판 추격하는 모습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셨고요. 0대3으로 지던 후반 80분 교체 투입된 박주영이 투입되자마자 K리그 데뷔골을 넣더니 89분 추가골도 넣어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박주영도 전북의 박주영도 아니고 2007년생 포르투갈 파수드 드페이 이렇게 말하네. 아무튼 요 팀에서 25년부터 있다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아산으로 온 선수네요. 은고이는 70분 교체 투입됨. 늦게 나올 바에 아예 쉬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작년 화성 아산 직관 왔을 때도 화성 김병호 골 넣었는데 오늘도 골. 아산 킬러네요. 1년 만에 화성원이 없던 가변석이 생긴 거 처음 보았습니다. 예, 중계로는 좀 나오긴 했었는데 또 아마 본인 팀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지지팀이 아니면은 잘 못 보게 되니까 저도 어느 순간 딱 생긴 거 보고 이게 좀 여자나님보다는 조금 더 일찍 알긴 했지만 어느 순간 생겼더라고요. 예, 요즘 가변석이 근데 없는 데가 거의 없지 않나요? 오히려 원래 가변석에 아버지와 다름없었던 서울 이랜드는 가변석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번에 가변석 해달라고 뭐 그 걸개가 걸려있더라고 시작할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이 박주영이라서 네. 차두리가 서울과 좀 관련 있었잖아요. FC 서울과 박주영과 좀 뭔가 인연이 있네요. 이렇게. 그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박정 선수가 그래도 팀은 패했었지만 그 경기 후에 이제 뭐 믹스트존 인터뷰에서는 그 같은 동명이인으로서는 그분의 업적을 따라가기 아직 한참 멀었다고 하면서 그래도 각오를 밝힌 것 같아서 이 선수 07년생인 것 같아서 또 되게 또 이 어린 선수가 또 이렇게 또 주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충남 아산 팬들에겐 그래도 좀 패배는 했었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기대감을 보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박주영 절반만 해도 성공입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이 경기를 사실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제갈재민이 최근에 왜 잘하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김포에 있을 때 진짜 그냥 빠른 쓰레기도 아니고 그냥 이도저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골을 넣기 시작하더니 지금 3골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3골이 많은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작년보다는 나아진 건 이게 잘 쓰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인상 깊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면서. 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화성이 확실히 순위도 괜찮고 좀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돌풍의 팀이고. 네, 돌풍의 팀이고 차두리 감독이 괜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산과 수원 삼성이 지금 1-2를 다치면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K2 승격팀 우승팀한테 뭐 어떻게 보면 감독상이 유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두리 감독도 충분히 시즌 감독상 이번 시즌 감독상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노려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팀을 잘 갖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 이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경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 출신 감독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감독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제 7월 26일 또 이제 두 경기를 또 리뷰하겠는데 두 경기는 저번에 또 이제 김포 FC와 이제 용인 FC의 경기 솔터구장에서 펼쳐진 경기인데요. 이거 지훈님께서 혹시 간단하게 어느 정도 보셨는지? 네, 아까 쭉 한번 좀 빠르게 보긴 했는데. 네네. 저는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김포가 지금 홈에서 지금 무승입니다. 홈 그 개막전을 늦게 하긴 했지만 2달 동안 5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참 이게 관중도 지금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예.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권에 애매하게 걸쳐 있었는데 지금 또 이제 6위, 7위권이 좀 벌어졌어요. 네. 이게 지금 6위까지 화성까지가 30점이 넘고 31점까지도 형성돼 있고 김포가 그 바로 밑인데 26점, 그러니까 5점 차로 좀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6등이랑 1등 차이가 5점인데 6등이랑 7등도 5점이 벌어지면서 살짝 지금 이제 6강 비슷하게 가고 있는 느낌인데 이 경기를 보면서 제일 좀 웃겼던 거는 김보섭이 이거 왜 빨간색이 아니지? 예, 그거.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때렸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리고 VAR도 봤어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빨리 넘기다가 근데 원심 유지라고 하더라고요. VAR도 안 본 줄 알았는데 때렸는데, 그러니까 진짜 때렸거든요. 가격인데 왼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본다고? 약간 뭐 그래서 이건 뭐지? 좀
역시나 뭐 제가 안 좋아하는 너무 많은 심판이 계시지만 그 심판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일단 현장 주심은 아마 박종호 주심인가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대충 뭐 이유라도 짐작이 가야 되는데 짐작도 안 가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루안 선수가 또 이제 퇴장 징계 이후에 복귀를 하면서 그렇죠, 골을 넣고 동점을 만들긴 했는데 아마 되게 조그마신 분일 거예요. 아마 이날 주심이 제가 알기로는. 그 박세진 주심인가? 네. 그렇구나. 제가 잘못 봤나 보네. 죄송합니다.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되게 조그마신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VAR의 신용준입니다. 2부의 김정혁.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양반은 왜 2부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잘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이해했습니다. 근데 75분에 골을 먹고 그 전까지 꼬라지를 보니까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루안이 골을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어서 그나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용인의 상대로 이거 3점을 따갔어야지 그나마 분위기를 좀 살렸을 텐데. 저는 냉정하게 이거 김포가 잡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쵸? 저는 네. 그래도 최현근 감독 하에서 최현근 감독이 물론 저는 나쁜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인 홈 경기도 몇 경기 봐서 좀 봤는데 진부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생각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물론 이날 단순 크로스 메타로 해가지고 물론 아까도 말씀했었던 김보수 선수가 이날 또 크로스에 의해서 최충 선수가 그 선제골을 기록했었던 건데 우리 단순 플레이를 해서 좀 그래도 자기 색깔을 보여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종인의 축구가 좀 획기적인 모습? 좀 약간 유틸리티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떨어져서 사실 좀 보기에 너무 힘들긴 해요. 그래서 보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윤재훈 선수가 그나마 용인에서 그 김포에서 드리블이 좀 되는데 예. 이 선수가 부상인지 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안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선수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사이드를 파고 들어서 올리고 이런 거라도 단순한 크로스라도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하게 가고 있는 느낌이라 그 남양주 상대로도 되게 고생했거든요. 물론 이게 너무 아디다스 선수들 위주로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 김포는 좀 많이 어렵다. 아니 좀 드네요. 우리가 또 전반전에 또 초반 얘기했었던 그 김포 이슈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었다 보니까 그 여파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김포 관련 이슈는 그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제일 크다 보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 뭐 김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아마 제대로 진 게 안 할 겁니다. 연맹은 아마도 그럴 거고 김포 아마 보통 이게 이런 경우 이런 사고가 터지면 K리그는 이제 아마 지자체에서도 조치가 나올 겁니다. 네. 그거에 대충 구상 맞출 거예요 아마. 뭐 사실 여기서 강등시켜서 뭐해요? 그 연맹이 뭐? 아니면 승점 삭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사실 보인다면은 지금 꼬라지로 플레이오프 못 가요?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김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사실 그 이슈 전에 전반기에 김포가 되게 획기적이어가지고 되게 원정만 몇십 경기를 치렀는데 이 정도 성적이면 가능성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후기가 잘했는데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게 참 그 하나 이슈로 약간 좀 확 하락세로 간다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확 죽었을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영향이 안 갈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왜 또 이 멘트를 하다 보면 하는 게 보니까 생각난 것이 저희 녹음한 시점 이제 내일 모레 코리아컵이 있는데. 또 하필은 또 상대가 저희 인천 홈에서 또 펼쳐지는데 인천과 김포의 연은 또 아무래도 문제는 복귀했던데. 문제는 이제 그 저번 K1 그 저번 라운드 때 그 서브 명단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냥 맞아요. 뭐 이제 투입을 못하고 아마도 나올까 생각 드는데 하필 또 상대가 또 김포다 보니까 트라우마를 깨기 위한 도전일지 아니면 그냥 윤정환 감독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는 개인적으로 안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김포와 용인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 또 리뷰도 또 역시나 7월 26일 같은 시간 펼쳐진 경기 파주 프론티어 대 안산 기니어스 경기 파주 스타디움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0대1로 안산의 원정 승리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거는 또 제가 또 대표님께 한번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 11분에 안산이 벼락 같은 골을 넣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에 낯선 유니폼을 입고 꼴세레머니를 하는데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유니폼은 또 낯설다 했는데 중계진이 이제 김인성을 외치자 맞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김인성이 안산으로 왔지 이랬는데 이 골이 어이없게도 결승골이 돼버립니다. 이게 왜 제가 어이없게도 결승골이 되었냐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파주의
파상 공세였습니다. 유효 슈팅이 13대 2였고 슈팅 수 전체적으로 18대 2로 거의 뭐 파주가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안산이 단 2번의 슈팅 중에 하나가 김인성의 이 골로 이어지면서 1대 0으로 이겨버리는 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장은 좀 있지만 물론 이제 그냥 느낌으로는 파주 대 김인성이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김인성 혼자서 김인성이 득점했지만 그 6탄방을 했던 안산 선수, 골키퍼, 수비수들 다 이런 선수들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말이 안 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파주는 계속 공격에서 실리를 얻지 못하고 안산은 그 귀중했던 공격 중에서 그 하나를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그냥 이겨버리는 바람에 김인성 선수의 그 골이 워낙 순도가 높아서 조금 경기력과 경기 결과는 좀 따로 노는 그런 경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산이 1대0으로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봤는데 파주가 거의 압도를 했어요. 진짜 슈팅이든 뭐든 거의 점유율이든. 근데 이게 한 골도 안 나왔다는 게 참 진짜 우픈 것 같고 안산이 그 결승골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갔고 또 오랜만에 나온 이승빈 키퍼도 이 파주의 슈팅들을 또 세이빙하면서 왜 안산이 이승빈이 없으면 안 되냐라는 것도 잘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성 빠따가 살아 있더라고요 아직. 나중에 결국엔 이 선수가 결국엔 자신의 고향에서 이제 거의 사실 이제 말년을 거의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이 경기 보고 좀 어이가 없었던 게 김인성 선수 풀타임 뛰었더라고요. 보면서 진짜 이 최영식 감독이 많이 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오래 못할 스타일이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피드가 워낙에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긴 합니다. 이게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저도 김인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진짜 이 선수가 그래도 결국 고향에서 뛰는 그런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또 김인성 선수의 또 플레이도 기대가 됐고 안산이 사실 지난 경기에서 사실 물론 또 이제 좀 큰 변수로 좀 이제 수원 삼성을 홈에서 잡았다는 것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경남 원정에서 5대 0으로 크게 지면서 또 여론이 또 안 좋아지고 또 이제 중간에 코리아컵도 또 사실 K포인 진주한테 져가지고 또 이것도 말이 나오면서 그렇죠. 좀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파주 원정에서도 그래도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반전을 다시 노릴 만한 또 그런 안산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또 대준 형님께서 리뷰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K2 아래층 사람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저는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네요. 네네네. 수원 팬이신 응디방디님이 맞다. 경기 끝나고 이제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깜빡했습니다. 죄송하고요. 한번 지금 늦게나마 좀 이제 아래층 사람들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네.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 팬으로서 부산까지 이제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엔 부산으로 행복 원정 다녔습니다. 의외로 부산은 서울보다 저녁엔 선선하고 덜 덥더라고요. 구덕 경기장은 24년 만에 매진이었다네요. 10,000명 관중이었습니다. 저번 주까지 수원 욕을 했던 게 민망할 정도였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수원이 골을 많이 넣는 경기가 나와서 너무 즐거웠어요. 다득점의 재미를 대구 등 다른 팀들만 느낀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했었거든요. 부산 유스 출신 선수가 선득점을 했고 저번 경기에 헐리우드 액션으로 카드를 받았던 수원 유스 출신 선수인 이 김도현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동점으로 시작한 후반에는 부산 선수들이 멘탈과 체력이 다 터진 듯 했어요. 다행히 수비수들이 크리스찬을 완전히 꽉 막아둘 수 있어서 더 이상의 실점은 없었습니다. 수원이 4골 하나하나가 모두 제대로 들어가고 스토리가 있어서 너무 신났네요. 모든 골이 필드골인 것도 뿌듯합니다. 비록 삭신이 쑤시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이번 주말은 부산에서 승리를 실컷 즐기고 돌아갑니다. 이번 라운드 이후로 부산 수원 승점 동일, 수원FC와 이랜드 승점 동일로 진짜 알 수 없는 2부 리그 하반기에 들어서네요. 리그2가 너무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연님이 축하해 대댓글 남겨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부산은 해양성 기후라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나는 이게 예전에 제 개인적인 약간 그런 건데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예전에 여행 간 적 있었거든요. 7월 이때쯤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 되게 덥잖아요. 네.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추워. 그래서 급하게 가자면 싼 그 옷가게가 어딘가 이제 유니콜로가 있어가지고 유니콜로에서 싸구려 그냥 싼 걸로 그냥 대충 긴팔 입고 가는데 와 7월 말에 이렇게 춥단 말이야? 겨울에는 얼어 죽겠구만 이랬는데
저희 이 연구소에 이제 선임 연구원 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옛날 출장 갔었는데 겨울에 가셨대요. 네, 샌프란시스코 가셨네요. 그거 춥지 않아요? 이랬더니 저 겨울에 갔는데 따뜻했는데요.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살기 좋다는 게 그건가 봐요. 부산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호연님도 이렇게 대댓글 남기셨는데 이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거 놓쳤네요. 예. 댓글을 좋습니다. 늦게 언급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리그2 아래층 사람들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리그2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단신 뭐 할 만한 부분이 좀 있었나요? 단신보다는 이번 주에 또 코리아컵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언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녹음 시간 기준으로 뭐 제가 편집을 얼마나 지금 제가 빨리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 제가 후반전 올라올 때 아마 그러니까 수요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아마 그 당일날이 아닐까 싶은데 이날 뭐 이미 결과를 알고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7월 29일 날 수요일 날 코리아컵 3라운드 경기가 있는데 뭐 각자 가장 눈길이 가는 경기는 이거네요. 울산 더비. 울산 시민축구단과 울산. 요 경기가 있는데 그거 빅크라운이 아니라 울산 종합에서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2019년에 그날 이후로 처음 그러네요. 거기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김현석 입장에서는 되게 익숙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공설운동장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본인이 뛰던 시절에는 이제 홈구장이었죠. 여기가.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저는 아마 이 경기를 볼 것 같고 아마 또 다른 경기 일정도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는데 이 충남 아산과 또 시흥시민축구단 또 이순신 종합에서 펼쳐졌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K2 팀과 K3 팀 간의 또 맞대결이다 보니까 이것도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광주 FC와 천안시티 FC의 경기 두 팀이 만난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드는데 또 그래도 광주 홈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또 광주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K1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두 팀이 리그2에 붙은 적이 있었죠? 한 번 있었나? 예. 제가 좀 이정효 감독이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도 천안이 리그2에 있었을 테니까. 천안시티가 그냥 3년 차 지금 프로 3년 차인가? 좀 가물가물한데. 더 됐을 텐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바로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또 매치로는 부산교통공사 대 그리고 진주시민축구단 또 이제 이제 부산교통공사 홈 경기인데 또 이제 아마 구덕이 아니는 그 지난번에 또 수원삼성과 펼쳐졌던 양산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데 또 이 매치에 대해서도 K3 팀과 K4 팀과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또 부교공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또 축구는 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주목도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북 청주 대 FC 안양의 경기. 이제 청주 홈에서 펼쳐지는데 안양이 또 충북 청주 원정으로 또 오랜만에 가는 그림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경기 다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좀 몇 경기만 좀 추려서 얘기하죠. 예. 저는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울산 시민축구단과 울산의 이제 울산 더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과 김포 경기. 요 경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가장 또 사이가 안 좋은 팀끼리의 맞대결이라서 요것도 볼만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원래는 사실 김포 솔터에서 펼쳐지는 거였는데 뭐 아무래도 또 그 김포의 사정상 저희 홈으로 또 이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인천 승리에서 펼쳐질 건데 또 김포 상대로 했을 때 좀 약간 감정이 묘한 게 김도혁 선수를 또 이제 상대로 맞이하는 인천 유나이티드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김동민 선수랑 김민서 선수도 여기 김포에 있다 보니까 세 선수를 또 맞대를 하게 되는 그런 오묘한 그림이 좀 그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경기 또 더 주목할 매치가 저 이거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부산 아이파크 대 FC 서울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K1 1위 팀 대 K2 1위 팀 간의 맞대결인데 부산의 홈 구덕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아마 그래 아까 제가 부산교통공사가 또 양산에 펼쳐졌던 이유가 아무래도 부산 아이파크 또 코리아컵을 또 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보면서 이 두 팀이 지금 각 리그 1위를 하고 있는데 서울은 정말 힘들고 막 이럴 때 이 여름에 좀 힘을 내야지. 야구도 보통 여름에 순위가 결정된다고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서울은 약간 그걸 지났다라고 생각했다가 둘 다 하필은 부산 서울이 둘 다 이번에 대패를 당했어요. 4대1, 3대1 막 이런 식으로. 뭐 이 코리아컵으로 좀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대준 형님의 팀인 성남은 또 김해FC 2008 원정을 가더라고요. 네. 먼 원정이다 보니까 또 사실 또 이제 코리아컵이다 보니까
이 경기에 대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3라운드 정도까지는 아마 업셋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아무래도 대부분의 1, 2부 리그 팀, 1부 리그 팀은 특히 이제 거의 버릴 거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까지는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그냥 싶습니다. 힘을 뺐는데 8강 가고 4강까지 갔네? 그럼 그때쯤부터는 네, 좀 그쯤부터는 조금 이제 좀 진지하게 가볼까? 약간 이렇게 될 텐데 여기까지는 네. 사실 힘을 많이 뺄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맞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것까지도 소중하게 보는 팬이다 보니까 저는 아마 코리아컵을 되게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외에도 이제 부천 FC가 이제 파주 프론티어를 또 상대로 두 팀이 아마 첫 맞대결일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가 아마 K3, K4 때도 아마 맞대결 했었나 그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그 외에도 이제 여주 FC와 당진 시민축구단 그리고 김천 상무가 또 수원 FC로 만나는 이렇게 또 3라운드 경기 일정을 코리아컵 일정을 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 경기도 좀 주목할 만한 게 충남 아산과 시흥시민축구단이 여자 나느님이 이제 주목하는 경기였는데 왜냐면은 지지팀이기도 하지만 시흥시민축구단이 꼭 한 점 차로 이기잖아요. 올 시즌 모두 한 점 차로. 근데 하다못해 코리아컵 지난 2라운드 때 대구를 상대로 또 한 점 차로 이겼어요. 네. 이 팀은 이기면 그냥 무조건 한 점 차야. 충남 아산도 한 점 차로 이겼지. 이거 한번 두고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흥시민이 또 사실 하필 또 대구를 꺾고 이렇게 또 올라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튼 이렇게 해서 아쉽게 우리가 뭐 홈 경기를 몇 개 갈 수 있는 건 있네. 근데 가장 지우 씨가 가장 갈 만한 유력했던 저도 마찬가지로 이랜드 시즌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랜드가 이겼었으면 분명히 수요일 날 경기 보러 갔을 거거든요. 얘네들 놈들이 참 이게 괴렌이 따로 없네, 진짜. 얘네도 승격에 집중하는 거죠 이제. 그래 승격이나 해라 너희들. 과감하게 포기한 거니까 뭐 그렇게 아니 이랜드는 코리아컵에서 좋은 기억이 없어. 맨날 대학팀한테 연속으로 지고 있진 않나. 고려대한테도 지고 뭐 선문대한테도 졌나? 아니 선문대 이겼나? 아무튼 아니 무슨 대학팀들한테 맨날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FA컵은 코리아컵은 그닥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인천 김포를 가고 싶은데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경기 경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경기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코리아컵도 아마 재밌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계속 댓글 타임 못했는데 댓글 타임 하면서 요것도 조금 다를 수 있으면은 연장전을 약간 좀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울산이 지거나 네. 하면은 네. 네, 저를 좀 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상관없는데 저도 네. 근데 뭐 이제 경기 안 뛰는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리그 못 뛰는 선수들한테 강상우와 이진환을 제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쇼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누가 이기든 울산이 올라갑니다. 예. 그건 맞죠. 예. 그러니까 승자는 울산이고요. 누가 이기든 이기는 건 승자는 울산이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되게 시원하게 그냥 그 양쪽 다 그러니까 울산 시티즌 그리고 울산 HT 지금 둘 다 그 서포터석 조금씩 주고 나머지 그냥 아무데나 앉으세요 하고 지금 열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울산 시민들이 그러니까 울산 저희 팀 팬들 중에 울산 시민 구장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꽤 계세요. 그런 느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한 팀이기 때문에 한 편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좀 약간 축제 느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리얼 울산은 우리다. 이거를 한번 좀 걸고 한번 니네는 졌어? 가짜 울산이네 이렇게. 원정석이 네. 원정석은 S석을 다 줬고요. 제가 알기로 그 울산 시민 축구단은 지금 N석 반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아무데나 편하게 앉을 수 중립석 같은 걸까요? 그쵸, 그 거의 의미로 한 지금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울산끼리 싸우고 막 이러진 않겠지? 울산 팬들끼리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코리아컵은 이런 정도로 보고 네. 이제 8월로 넘어가네요. 벌써 이제 8월입니다. 네. 세월 빠르다. 예,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까지 경기가 있는데 뭐 일일이 다 볼 것까지는 아니고 몇 경기 아무래도 전설 더비가 보이네요. 예. 네. 토요일 날 전북과 서울 경기가 있는데 뭐 요 경기가 보이고 뭐 승패 예측까지는 하긴 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승패 예측하고 싶으신가요? 간단히 네,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 역배로 초역배로 전북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전북이 이기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서 예, 우승을 꿈꾸시는군요. 아니요 그냥 아니 너무 일찍 끝나면 재미없어요. 네네네. 그런 일찍 건가요? 끝나면 예. 재미없고 네. 서울이 이런 김에 한번 또 힘든 시기도 겪어봐야 전북이 또 홈에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해야 저한테는 좋은 게 정정용도 오래 가고요. 서울도 안 좋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전북 의도구나. 왜냐하면 건태 형님도 그렇고
이제 무수한 전북 팬들이 저한테 서울 그 경기 날 인스타 DM이 왔습니다. 네. 이겨라, 저희 북을 이기고 와라 이런 느낌으로 많이들 DM이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산처럼 전북패 이렇게도 될 수도 아이고야. 있겠네요. 예. 그리고 네. 이 같은 시간 이 날짜에 또 K2에서는 좀 그래도 주목할 경기가 화성대 대구는 좀 그래도 흥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감독 간의 또 그런 저력 대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경기 한번 가볼까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최성룡 감독도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 출신이거든요. 아, 예, 고려대 맞다. 라인의 대결. 우리 홍명보로 무너진 이 고려대를 우리가 살리겠다. 우리가 잘해서 고려대 감독도 다시 국대를 할 수 있다. 노려보겠다 이런 걸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로 대전과 광주 한번 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날. 예. 이거 목숨 걸고 누가 이기느냐. 이게 약간 광주까지 못 이기면 대전 진짜 좀 아, 이 경기 가볼까? 이거 잘못하면 난리 나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그 팬캠이나 이런 걸 보니까 대전이 민심이 좀 많이 안 좋은데 만약에 광주를 지지 않더라도 네. 못 이긴다? 여기서 홈 우승을 못 끊고 간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일한 홈 무승 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인천은 또 이번에 또 제주로 또 가가지고 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인천 경기는 좀 하이라이트로만 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K2에서는 또 부산대 서울이랜드 경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경기도 부산 입장에서는 사실상 상위권 팀들을 계속 연속으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부산 입장에서는 서울랜드한테까지도 만약 패한다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리그2 판도에는 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경기를 픽했고 김포는 또 이제 경남을 만나는데 사실 좀 경남도 지금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김포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위기에 대한 승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포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다른 문제가 축구가 있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지지팀인 성남은 그 여자나느님 이 지지팀인 아산이랑 붙거든요. 예. 이것도 이게 여자나이 가실라나? 아무튼 일단 이것도 아산 재밌게 홈이네요. 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죠, 오면. 네. 네. 뭐 잠깐 우리 더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슈가 없나요? 제가 뭐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예, 건의를 하신 게 없었나 보죠. 예, 그럼 요 정도로 하죠. 마무리하시고 네네네.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은 나중에 네. 나중에 이제 연장전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더 보충해 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댓글 타임을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지게 바쁩니다. 예, 바쁜데 이제 편집까지도 제가 해야 돼서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저 편집도 빨리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집에 도착하면 12시 막 돼 있고 다음날 아침에 빨리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새벽은 힘들 것 같고 다음날 오전에 이제 몰래 편집하든가 해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해서 533화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간만에 이제 대면 녹음을 했었는데 그 다음 방송도 이렇게 대면 녹음을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그 마무리 멘트 하면서 하도록 하죠. 그래도 다 두 분 다 오랜만에 뵈가지고 늘 비대면 때는 사실 목소리상으로만 이렇게 임했었는데 오랜만에 얼굴 뵈고 그래도 좀 녹음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우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실 대면하니까 좋고 또 그나마 경기 이기고 와서 그래도 덜 피곤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목은 좀 아프겠지만 맞아요. 목 쉬었을 때 마음은 편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셋이서 했던 533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534화 방송 때 그때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인사 나누면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lding my breath until you come back to me. 똥짓 달기 나긴 밤에 한가운데를 베었네요. 따스한 봄바람 아래 이불 속에 접어두네. 아무도 모르게 감춘 나만의 작은 비밀은 그대 없는 이 계절을 버텨낼 유일한 온기. 기다림의 끝은 어딜까. 달빛만 방안을 채우네. Watch me. 시리설이 내려앉은 하얀 기억의 조각들. Feel me. 혼자 가두어둔 시간의 무거운 발걸음. 바람이 문을 두드리면 그댈까 고개 들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꼭 이번 네. 주 꼭 하겠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완전 아니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근데 댓글 잘 못 할 수도 있어요. 바빠가지고. 좋습니다. 내가 최대한 한번 시도해 보려고 어떻게든 예. 녹음해놨던 것도 있어가지고 편집해서. 예. 그럼 후반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환상의 날개 날아오르라 묻혀있던 전설이 깨어나 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질 때 아련히 울리는 와인이 그대에게 꿈꾸듯 이끌려 눈을 떠가는 영혼 빛을 바라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 소중한 나의 연인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루지 못할 꿈은 없어요 거짓없이 믿어요 난 믿어요 영원한 나의 사랑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나는 버릴 수 있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사랑은 오직 하나뿐인 구원이니까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환상의 날개 날아오르라 신비 속에 책장을 넘기며 시간을 넘어 모험이 펼쳐지고 웃음을 보이면 이 하마 그대에게 기대는 나에게 사랑은 빛나는 성전 소망을 이룰 또 다른 하나의 기적 소중한 나의 연인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루지 못할 꿈은 없어요 거짓없이 믿어요 난 믿어요 영원한 나의 사랑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나는 버릴 수 있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사랑은 오직 하나뿐인 구원이니까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환상의 날개 날아오르라 예,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늦어졌네. 10시 반이에요 옆에서. 예, 근데 지금 매미 소리가 쌩쌩하게 들리네요 지금.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For your brave heart, for your 모두가 잠든 토요일 밤에 고요 청막을 찍고 울리는 날
젖은 주말의 꿈은 불길 속에 던져두고 누군가의 소중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대는 오늘도 뜨거운 사성 위에 서 있네. Running, something. 거친 숨소리가 심장을 조여와도 Fighting, 두려움보다 먼저 손을 뻗는 그대. 식어버린 커피처럼 쓰디쓴 고독 속에서 우리를 위해 타오르는 작은 별이 되어줘. Weekend 그대에게 쉼표 없는 주말이라 해도 Rescue me. 세상의 마지막 빛을 지켜내는 이름 Rain One. 검게 그린 그 미소가 얼마나 고결한지 영원히 우리의 노래가 그대의 밤을 안아줄게요. 불길보다 뜨거운 그대의 심장은 영웅이라는 이름 뒤에 눈물까지.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지 나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장갑을 조여 매며 일어서네. 영웅이라 불리지만 당신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 그 차가운 외로움까지. Running today. 같은 숨소리가 심장을 조여와도 Fighting, 두려움보다 먼저 손을 뻗는 그대. 식어버린 커피처럼 쓰디쓴 고독 속에서 우리를 위해 타오르는 작은 별이 되어줘. Weekend 그대에게 쉼표 없는 주말이라 해도 Rescue me. 세상의 마지막 빛을 지켜내는 이름 Rain One. 검게 그린 그 미소가 얼마나 고결한지 영원히 우리의 노래가 그대의 밤을 안아줄게요. 무사히 돌아와줘요. 그게 우리의 기도. 당신이 지킨 세상이 이제 당신을 위로할게. 자, 어둠을 뚫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해. Wake up, weekend.